예, 두 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론에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악재가 잇따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권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인사청문회 관계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방금 전에 문석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당 쪽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았을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문제는 나머지 이제 몇 분 남으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청문 보고서 시한은 다 끝났고요. 일단은 진영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부적격으로 해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장관 내정자와 김현철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반발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일할 참모를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 부적격에 대한 입장을 내면 되는데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것은 박영선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7가지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현철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요. 그럼 김현철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한 입장이 자유한국당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인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인선한 거고 통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관의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부적절한 의견을 내면 되는데 아예 사퇴시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이고요. 박영선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 문제를 폭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장관 내정자를 사퇴하라는 건데 그렇게 치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장관으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때 저희가 협조한 게 이명박 정부의 20건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15건입니다. 예. 이분들의 사실은 목록으로 보면 기본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정적 그 운영을 위해서 협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 시절에. 지금에서 두 분을 놓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용이라고 보고요.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두 분에 대해서 자진 사퇴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선거용 공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뭐 중요한 몇 의미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정리하면 7명 중에 일단 2명은 낙마됐고요. 그렇죠? 예. 2명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고 예. 그다음에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말씀하신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부 장관 3명만 현재 남은 상황인데 야당 특히 한국당 쪽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글쎄요,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진영 후보자는 이제 부적격으로 지금 보고서 채택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진보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이 이게 또 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또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변수가 될는지 조금 주목이 되고 김현철 후보자하고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사퇴한 또 그 지명 철회한 그 두 후보자들보다도 더 그 자격 미달이다라고 봤고 일찍부터 가장 그 우선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고 거기다가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10건이 넘는 이제 그 사실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뭐 위증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또 직권남용 또 업무방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여서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북 인식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장관감이 아니다. 그렇지 못 된다. 이런 인식들이 여당 일부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말을 한다든가 또 말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실 사퇴시키거나 또 스스로 물러나게 할 사람 이 두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걸 견지하고 있고 근데 청와대는 더 이상의 낭만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실제로 한국당이 고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 당시 언급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좀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기원께서 예. 거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 괘씸죄가 뭐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당 영향을 입장에서는. 일단 고발을 한 대상 내용 중에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가 나와버렸어요. 위정 혐의라든가 또 하나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황 총리에 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은 그 일은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황 총리와 김학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박영선 후보자가 언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은 위정이라든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제기가 돼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됐는데 고발 대상이 됐는데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야당일 때 청문회를 굉장히 엄격하게 까다롭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이 바뀌었을 때 과거의 그런 높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것인가가 사실 이제 관심 사항이었는데 그냥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갈는지 아니면 원래 본인 스타일대로 할는지를 관심 사항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한국당을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까지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더 야당과의 이 대립이 더 강해져서 이런 본인도 검찰 고발까지 된 상태라서 물론 청와대는 뭐 그대로 임명 강행할 분위기지만 여권의 부담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청와대 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윤두한 국민소통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두 사람에 대해서 근데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일단은 그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진 사퇴와 그다음에 이제 낙마가 된 건데요. 자진 사퇴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일단은 임명 철회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경질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청문회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도덕성과 그다음에 정책 능력과 그다음에 전문성 세 가지를 놓고 검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제가 볼 땐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점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항목이 200가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질문하고 답하는데 그러면 그 외국의 기관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갔었어야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학계에서도 그 문제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안 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던 거잖아요. 2016년 사안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부동산을 담당할 부처인데 이분이 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역점으로 봤는데 뒤늦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밝혀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물러난 케이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책임져야 된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요.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와서 자유한국당이 망신산 거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거 역시 작년 연말에 있었던 12월 30일에 있었던 저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사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별로 자유한국당이 소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석은 계속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되는 청와대 입장과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소위 공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하시기를 200가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체크가 맞는 것인지 진위 여부를 가릴 책무는 그것이 이제 인사 검증에서 해야 되는 아니요, 그것이 이제 검증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이 거기에 불법이 있었느냐 아니면 편법이 있었느냐라는 점이
주요하게 들여다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마지막에 세체를 그 자식에게 증여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인가 뭐 이렇게 긴박해서 발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선 부실한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두 채를 가져서 두 채를 가진 장관은 대상이 되고 그럼 세 채를 가진 장관은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에 그 집을 구입하는 과정은 이제 세종시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거고 마지막에 팔리지 않아서 자녀에게 그러니까 증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사위도 자식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어찌 보면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세체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국토교통부 청문위원인 이분들이 기본 두 채에서 세 채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자격 요건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두 채를 가진 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세 채를 가진 이상은 안 되느냐. 사실은 이중국적의 문제 갖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중국적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 것, 예를 들어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건데 아직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군대를 보내겠다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국토위 청문위원들이 두세 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예. 청문위원들이 두 채, 세 채. 예. 아니, 보도가 된 걸 인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윤수석 같은 경우에 문책보다는 이제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을 봐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안이라는 거는 그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런 정도의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데 실제 청문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낮아서 그걸 이제 보완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후보자들의 그 도덕 수준을 국민 눈높이보다 더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완을 했었지 않습니까? 첫 내각 때 해보니까 5가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기준 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뒤에 보완을 했는데 7개로 늘렸는데 내용은 더 완화를 시켰어요. 더 약화를 시켰습니다. 숫자는 늘렸지만 더 완화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특정 기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이전 거는 다 그냥 문제 삼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를 시켰는데도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준을 더 국민 눈높이에 비춰가지고 더 강화를 시킨다면은 국민들이 공감하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더 낮춘다고 한다면 이건 더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하려면은 낮춰야 되는데 낮추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강화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더 강화할 건지 아니면은 후보자의 도덕성 수준에 비춰가지고 낮출 건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윤도한 수석이 해명을 한다고 이제 나와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국민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은 후보가 2명이 낙마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해명하는 것이 나머지 후보들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명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보다 또 국민 눈높이, 국민 감정을 또 건드리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 세채했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뭐 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들이 미국서 유학하면서 뭐 벤츠나 페라리, 그 미국 땅인데 벤츠나 페라리 모는 게 포르쉐 모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벤츠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최고급 승용차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수가 자기 급여로 그 유학비 다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전세 내는 세입자의 그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사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 거기서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 사면 하는 게 뭐 나쁘냐라고 이야기하신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한국 차를 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차를 탔다는 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냥 그것을 뽑아가지고 자극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체가 가진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낙마를 하고 자진 철회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세 채를 보유한 것이 문제라면 앞으로 인사검증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문가를 기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차관을 했던 분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탕평을 하려면서요. 그러니까 캠코더만 하지 말고 캠프 출신만 하지 말고 정부 관료들도 하라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차관했던 분을 국토부에서 굉장히 평판도 좋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검증을 하다 보니 집을 세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세 채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항변한 거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도가 자극적인 게 아니고요. 그 유학생 아닙니까? 부모님, 그 후보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급여를 거의 딴 데도 못 쓰고 두 아들한테 다 보냈는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외국에도 또 국민차도 있습니다. 서민용차도 있는데 최고급 승용차 3대를 벤츠 2대, 포르쉐 1대 여기 서기 만들고 사주고 그것도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세입자 전세금 올려가지고 사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을 자극하는 거지 보도가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시죠. 어제 너무 윤도환 과도하시죠. 국민소통 수석이 이제 거기 낙마 관련해서 인사청문 기준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두 분이 다뤘습니다. 뭐 방금 도덕성의 기준은 뭐 서로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예, 다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인사청문회 여론이 과연 내일 있을 4.3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 벌써 이제 보선이 왔어요. 근데 이번엔 초미니 선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 관심이 덜할까 수도 있다 이랬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사전 투표 열기도 굉장히 높고요. 또 관심도 많이 또 여야에서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내일인데 그 지난 주말에 한교안 대표하고 그 강기훈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통영 고성에서도 정점식 후보 측이 그 최측근 인사가 기자에게 돈을 줘서 지금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 고성의 경우는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지금 거기가 보궐선거가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점이 대단히 이제 통영 시민들이 볼 때는 분노스러운 일이고요. 그 돈을 받은 분이 오늘 한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보수주의자인데 보수의 기본은 좀 도덕성인 것 같다라는데 그 점에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 선거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뜨거운 쟁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경우는 특히 공무원 검사 출신의 대표가 선거법을 몰랐다 내지는 그 이제 경기장에 축구장 말씀하시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기호와 이름이 적혀 있는 적시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은 후보와 같이 동행해서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지역 주민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세훈 전 의원께서 노회찬 그 의원에 대해서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을 해서 지금 정의당이나 아니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제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거판이라 하더라도 또는 정당 뭐 정치를 하더라도 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의 야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뜻을 유지를 받들겠다고 했는데 선거만 되면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내일 있을 선거에서 현명하게 그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세 사례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구장 얘기도 좀 하실까요? 그 사실 그 주도 뭐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을 해봤는데. 돈 뿌리면 안 된다. 또 뭐 흑색성전하면 안 된다. 상대방 비방하거나 뭐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 그 선거운동하는데 폭력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분명해요. 그건 조심은 뭐 저절로 되는데 어디 들어가면 어디서는 유세할 수 있는데 유세라는 게 꼭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잠바 입고 이거 명단이 적혀 있고 번호 기호 적혀 있는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유세이기 때문에 어디 가다 보면은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디는 가면 되고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또
또 그런 것들인데 예. 가다 보면은 또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이 끌려가다 보면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차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축구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남 선관위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경남 선관위에서는 축구장 안이 아니라 축구장 앞에서 하는 줄 알았다라고 예. 서로 이제 소통이 그렇죠.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경남 FC 예. 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력히 예. 저지를 했는데 예. 그걸 뭐 당원이랄지 다른 뭐 강 후보가 예. 강력하게 무시를 하고 예. 입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경남 FC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금표원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 그래서 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경남도 한국당에서 이제 유감 표명을 했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팬들이나 구단 측에 이제 누를 끼친 게 유감 표명을 했는데 저는 이 프로 연맹이나 연맹 측에서 좀 너무 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스포츠는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수와 구단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수 관계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수나 구단 측에서 정치 의사 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을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도록 방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후보자들이 자기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기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구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번처럼 보도되는 것처럼 벌점을 줘가지고 경남FC가 2부력으로 강등되기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 정말 피 튀겨서 골 한 골에 승부를 걸어가지고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리브가 1부, 2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누구 하면 누구 팬 한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해버린다든가 예.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스포츠가 의미가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연맹의 규정이 아니, 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선수의 네. 책임이냐 구단의 책임이냐 선수나 구단이 책임이 있으면 본인들이 정치적 필요성을 보였으면 그 책임져야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치인들 본인들이 와가지고 그러겠다면은 구단에다가 징계 먹이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그렇기 아니까 때문에 제재를 했는데 네, 또 불구하고 다른 당 정당에 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네, 밖에서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 들어오니까 아니 그래서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후보 진영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선거법을 다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수만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거 몰랐다고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몰라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리고 현장에서 제재가 가해졌으면 그러면은 나오셔야 되죠. 거기서 옷을 벗고 평복을 갈아입고 또 강기훈 의원은 번호가 없는 빨간색 자켓을 입고 계속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이다고 수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기식의 선거운동을 해서 민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말, 세 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사실은 창피한 그 얘기죠. 규정은 공평하게 다 네,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건데, 거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를 예. 하고요. 예. 황교안 대표 논란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예영국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들은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농구장에 들어가서 이제 유세를 했던 걸로 이제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세라는 게 꼭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게 유세가 아니거든요. 점퍼 입고 기호하고 이름 적힌 걸 입고 가서 돌아다니고 유권자들하고 악수하고 손을 들고 인사하는 것이 유세예요. 예. 그러니까 농구장에 들어가서 코트 안에까지 들어갔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거는 후보들이나 선거운동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건 들어가면 되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아마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저도 드리면 식당 같은 데 들어갔다가 아차하고 나오던 때도 있고 그렇게 그때 그런 거 당시는요. 보면은 LG의 그 본부장이었는데 농구 경기장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정의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LG에 그 응원하는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뭐 관련 어깨띠, 기호나 머리띠 어깨띠 그런 건 안 하지를 했습니다. 않았어요. 예. 네, 그건 그리고, 저희들이 뭐 그거는 영상과 왜냐하면 사진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인데 마치
그 자유한국당의 한 행태랑 동일한 것처럼 한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냈고 옷도 평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호와 이름이 적혀 있는 어깨띠나 그다음에 그 머리띠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구단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그 과도한 물타기다라고 축구장 봅니다. 문제 나와서 이제 그 구단을 경구장- 응원하는 것도 선거 운동이죠. 선거 운동하는 후보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불법과 일은 합법의 없는 거죠. 여부는 분명히 있는 그 겁니다. 정도는 존재하는 지금 겁니다.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또 프로축구 관련해서 규정은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허용이 돼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팩트만 저희들이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김현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